어제 술 마신 거 기억 안 나세요? 그게 단순한 깜빡함이 아니라 뇌가 실제로 망가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술을 마시고 기억이 끊긴 걸 가볍게 넘기죠. 근데 정말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술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뇌를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결국 사람을 바꿉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금주를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억을 잃고 관계를 잃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번에야말로 술을 내 인생에서 끊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그 결과로 변화할 내 미래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당신이 기다려온 진짜 인생 처방전, 지금 처방해드립니다. 직장에서 퇴근하고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 사는 일, 누구나 하는 거라 생각했죠. 어느 날은 한 병, 어느 날은 두 병. 그렇게 마시다 보니 어느 날 눈을 떴는데 기억이 없었습니다. 저녁까지 친구랑 얘기한 기억은 나는데 아침에 눈을 떴더니 침대에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뭘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내는 말도 없이 집을 나갔고 딸은 눈을 피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사람은 괴로워집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건지, 정말 나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뇌가 기능을 멈추기 시작한 겁니다. 술을 마시면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쾌락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이게 적당히 나오면 괜찮아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술을 마시면 도파민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갑니다. 뇌는 이 쾌감을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찾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뇌의 구조가 바뀝니다. 뇌의 전두엽은 감정을 조절하고 판단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이곳이 술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이 격해집니다. 후회할 행동을 하고도 기억이 안 납니다. 실제로 해마라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도 손상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뒤 기억이 사라지는 블랙아웃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면 단순한 깜빡함이 아니라 기억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동안 뇌는 망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서서히 기능을 잃고 있는 겁니다. 나중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손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변상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육체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성실한 아버지입니다.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집에 오면 국물에 밥 한 그릇 말아먹고 소주 한 병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억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까지 친구와 있었던 기억은 있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바닥에 떨어져 깨져 있고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아빠 제발 그만해요. 저 이제 무서워요. 딸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가족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쓴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핸드폰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나는 딸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내 기억엔 없지만 내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병원에 갔습니다. 간 수치는 경계선. 뇌 MRI를 찍었습니다. 전두엽의 위축 소견.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에도 미세한 손상.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 끊지 않으면 평생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내가 나를 잃기 전에, 내 가족을 잃기 전에 지금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술은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합니다. 즉, 술을 마시면 뇌는 이게 살아남는데 꼭 필요한 거야 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게 중독입니다. 그래서 멈추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평생을 끊지 못했던 술,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끊는 그 방법들을 알아갈 예정입니다. 실제로 변상우 씨는 금주를 결심하고 2주 동안 술을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간 수치가 떨어졌고 혈당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그는 다시 자신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게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금주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그 시작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술 한 잔을 마시지 않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술을 끊으면 무엇을 잃을까 걱정하시나요? 술을 끊지 않으면 무엇을 잃게 될지 상상해보세요. 기억을 잃고 건강을 잃고 가족을 잃고 자기 자신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끊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술 없이도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술 없이도 웃을 수 있습니다. 술 없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술 없이도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기억하세요. 술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 친구가 아닙니다. 나를 천천히 망가뜨리는 아주 정교한 독입니다. 지금 멈추세요. 오늘 한 잔을 참는 것이 내 인생을 바꿉니다. 근데 금주라는 게 진짜 그렇게 쉬웠으면 아무도 안 힘들어 했겠죠. 회사에서 회식이 잡혀 있고 친구가 술 한잔 하자고 하면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그냥 한 잔만 하자. 그 한 잔이 무서운 겁니다. 중독은 언제나 한 잔에서 시작합니다. 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셨을 때 느꼈던 그 순간의 해방감, 기분 좋아짐, 그리고 아무 생각 없어지는 그 편안함. 뇌는 그걸 기억하고 있고 끊임없이 그걸 다시 원합니다. 그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술일까? 아니면 지금 이 불편한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은 걸까? 대부분의 경우 술이 아니라 감정에서 도망치고 싶어서 술을 찾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외롭거나 억울하거나 괜히 허전하거나 그럴 때 뇌는 가장 빠르고 쉬운 해소법을 찾습니다. 그게 술입니다. 그런데 술은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만듭니다. 몸이 아프고 관계가 무너지고 기억이 사라지고 결국 그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금주는 감정을 직면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기분이 어땠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그걸 술 없이 견뎌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만약 정말 참기 힘들다면 그걸 말로 꺼내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아니면 종이에라도 적어보세요. 그게 감정을 통제하는 첫걸음입니다. 감정을 꼭 누르기만 하면 그건 결국 다시 술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술을 끊으려면 먼저 내 삶에서 술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달래려고 마시고 어떤 사람은 분노를 풀려고 마십니다. 어떤 사람은 피곤함을 날리기 위해 어떤 사람은 잠들기 위해 마십니다. 술은 그 감정을 일시적으로 눌러주지만 절대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주는 내가 그 감정과 맞서야 하는 싸움입니다. 외로우면 외롭다고 인정하고 분노가 올라오면 그걸 말로 표현하고 피곤하면 휴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해결입니다. 술은 늘 쉬운 길로 유혹합니다. 아무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냥 마시기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쉬운 길 끝에는 언제나 더 큰 대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데에는 이유가 필요 없지만 끊기 위해선 반드시 이유가 필요합니다. 내가 왜 끊어야 하는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자식을 위해서 끊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시 꿈을 꾸기 위해, 어떤 사람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 끊습니다. 당신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당신이 술을 끊을 수 있는 핵심 무기가 될 것입니다. 금주를 시작하려면 먼저 그 이유를 적어두세요.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도 좋고 지갑 속에 쪽지로 넣어도 좋습니다. 매일매일 그걸 보면서 다짐하세요. 그게 당신의 무기가 될 겁니다. 금주 초반엔 몸이 여러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식은땀, 손떨림, 불면, 초조함, 짜증, 심하면 우울까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몸이 술에 익숙해져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몸이 괴롭고 뇌가 저항합니다. 그런데 이 증상을 무조건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입니다. 다리가 부러진 사람에게 참아보라 말하지 않듯이 뇌회로가 손상된 사람에게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싸움으로 끙끙 앓지 마세요. 간단한 상담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가족에게도 이야기하세요. 나 금주 시작했어. 나 지금 힘들어. 나 오늘 유혹 있었어.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말하면 오히려 유혹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감추려 할수록 더 빠지게 되거든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오늘도 잘 참았다고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어느 순간 그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됩니다. 그럼 신기하게도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머리가 맑고 위장이 편해집니다. 피부가 좋아지고 눈이 맑아집니다. 가족의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내 말에 진심이 담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바뀌는 걸 느끼게 됩니다. 술 없는 하루는 처음엔 낯설고 허전하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가장 자유로운 하루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술이 없으면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도 못 푼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건 그냥 습관이었을 뿐입니다. 나는 술 없이도 잠들 수 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해보세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는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 확신이 생깁니다. 그게 진짜 힘입니다. 술 없는 삶은 단지 술을 끊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이 그 출발선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술을 끊으면 인생이 재미없어질 거야. 술자리에서 웃고 떠들던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그런 걸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기억 진짜일까요?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환상일까요? 사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사람은 충분히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웃음은 알코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관계에서 나옵니다. 공감에서 나옵니다. 내가 술을 안 마셔도 누군가와 진심으로 이야기 나누고 그 사람이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준다면 거기서 훨씬 더 깊은 연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술 없이도 충분히 즐거운 자리를 만들 수 있고 술 없이도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술 때문에 놓치는 게 더 많습니다. 대화가 끊기고 진심이 왜곡되고 감정이 가장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침에 기억도 남지 않죠. 그게 과연 좋은 시간일까요? 진짜 좋은 시간은 기억나는 시간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술 없이도 웃을 수 있다는 걸 한 번만 경험해보면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금주는 단순히 술을 끊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외로움, 억울함, 불안, 두려움, 자존감의 문제까지 다 드러납니다. 그게 괴롭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나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동안 술로 덮어버렸던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을 꺼내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외로웠는지, 왜 그렇게 지치고 무기력했는지, 왜 사람들과 자꾸만 부딪혔는지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어릴 적 상처에서부터 지금의 관계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금주는 단순히 술을 끊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진짜 회복은 알코올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과 생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래서 금주를 하다보면 나도 몰랐던 내 안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었고, 나는 망가진 사람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 경험은 그 어떤 쾌락보다 더 큰 기쁨을 줍니다. 내가 나를 지켜냈다. 그 자부심, 그게 삶을 바꾸는 힘입니다. 그럴 때 단호하게 말하세요. 나는 지금 금주 중이에요. 그 한마디가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반복하다 보면 점점 당당해집니다. 사람들도 점점 인정하게 됩니다. 아, 얘 진짜 끊었구나. 그렇게 주변이 변하는 순간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떠나고 어떤 사람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관계가 남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 술 없이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만 남습니다. 그게 선물입니다. 금주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연결이 필요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나를 응원해줄 사람. 그래서 커뮤니티가 중요합니다. 나와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 응원하고 경험을 나누는 그 공간이 금주의 큰 힘이 됩니다. 아무 말 없이 들어주는 사람 단 한 명만 있어도 훨씬 버티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말을 꺼내세요. 여기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아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나 지금 힘들어. 나 지금 금주 중이야. 그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당신만은 압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누가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 금주한 당신은 충분히 자랑스럽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하루씩 쌓아가면 언젠가 그게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나 요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지? 나 요즘 왜 이렇게 맑아졌지? 그런 순간이 옵니다. 술 없는 삶은 멍하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선명한 감각의 연속입니다. 아침 햇살이 다르게 느껴지고 커피 향이 진해지고 사람의 말이 더 깊이 들어옵니다. 그 작은 차이들이 삶 전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끌려가지 않고 내 감정과 내 선택을 내가 책임지고 있다는 감각. 그 감각은 사람을 조용하지만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자신감으로 바뀝니다. 금주는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강해지는 길입니다. 지금껏 술에 휘둘려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선택할 차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시작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한 잔을 거절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일 또 할 수 있다면 그건 더 큰 성취입니다. 그렇게 쌓아가면 언젠가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나 술 안 마셔도 괜찮아. 나 술 없이도 충분히 행복해. 이 말이 진심으로 나올 때 당신은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당신의 모습을 누군가는 반드시 기억할 겁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당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멈춰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이 순간이 당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요. 금주는 타인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결국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안의 익숙함과 새로운 삶 사이에서 매 순간 선택을 반복해야 합니다. 습관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뇌는 익숙한 길을 가장 안전하다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술이 해롭다는 걸 알아도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편의점 앞에서 자동으로 발길이 향하고 회식 자리에서 술잔을 들어야 할 것 같은 압박이 느껴지고 혼자 있는 밤이면 손이 허전해지고 이게 중독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금주는 단순한 결심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의 파도를 이해하는 것. 술 생각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파도는 반드시 사라집니다. 올라오면 또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순간이 너무 거세게 느껴져서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단 20분만 버티면 됩니다. 술 생각이 가장 강하게 드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15분에서 20분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이 영상에서 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처방전입니다.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다면 그 다음은 비교적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분 동안 할 수 있는 나만의 대응법을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하기, 스트레칭하기, 글쓰기, 음악 듣기, 아니면 그냥 손에 뭔가를 쥐고 조용히 호흡만 해보세요. 집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의 끝엔 꼭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오늘도 잘 참았다. 내가 해냈다. 작은 성취감이 쌓이면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믿음이 쌓이면 다른 삶의 영역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관계가 바뀌고 일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이 생깁니다. 술을 끊는다는 건 단지 해로운 걸 끊는 게 아니라 나를 아끼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어떤 식사를 할지, 누구와 대화할지, 어떤 장소에 갈지를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술을 마시던 친구들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신 새로운 관계가 생깁니다. 술 없이도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술 없이도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술 없이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술에 기대서 관계를 이어왔지만 사실은 그게 관계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기억나지 않는 대화, 감정이 왜곡된 다툼, 다음날의 후회,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관계는 점점 피로해졌습니다. 금주는 관계를 맑게 해줍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고 상대의 말에 진심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면서 우리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술 없이도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니, 술이 없을 때 오히려 더 선명하고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 인생이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인생 처방전 계속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